지훈 씨, 잠깐만. 점심 식사를 마치고 향긋한 매실차를 마시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였다. 거실 창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장모님, 서연 씨의 하얀 블라우스 위로 부서져 내렸다. 평소처럼 처가에 들러 재택근무를 하는 장모님과 점심을 함께한 후에 나른한 시간이었다. 무언가 결심한 듯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평소의 부드러움과는 다른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나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보았다. 네, 장모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지훈 씨, 몸 좋잖아. 운동 오래 했지? 아, 네. 그냥 취미로 꾸준히 하는 편입니다. 나, 나도 좀 가르쳐 주면 안 될까? 운동하는 거. 예상치 못한 제안에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아내 미나에게 듣기로 장모님은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는 전형적인 집순이셨다. 활동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분이 운동이라니. 갑자기 운동은 왜요? 어디 안 좋으신 곳이라도 있으세요? 내 질문에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자신의 팔뚝을 매만졌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요즘 부쩍 체력이 떨어진 것 같아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니까 몸도 쉬어지는 것 같고 블라우스 소매 아래로 보이는 그녀의 팔은 결코 살이 쪘다고 할 수 없었다. 오히려 50대 초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가늘고 고왔다. 하지만 그 표정 어딘가에 숨겨진 그늘을 나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1년 전 장인어른의 외도로 두 분은 이혼했다. 평생 가정밖에 모르던 장모님에게 그 일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이혼 과정에서 장인어른이 내뱉은 말이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당신 몸매가 그러니 내가 밖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잖아. 자기 관리 좀 해. 아내에게 전해 들은 그 말은 남자인 내가 듣기에도 치졸하고 잔인했다. 그 후로 장모님은 급격히 자신감을 잃고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하며 이 넓은 집에 홀로 갇혀 지내다시피 했다. 내가 틈틈이 점심을 핑계로 찾아왔던 것도 혹시라도 장모님이 나쁜 생각을 하실까 걱정하는 아내의 부탁 때문이었다. 제가 괜찮으시다면요? 언제든지요? 나는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던진 말인 줄 알았는데 장모님은 진심이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운동은 언제부터 가르쳐 줄 거야? 라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집에 돌아와 아내 미나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미나는 비밀을 털어놓듯 웃으며 말했다. 아, 엄마, 사실 새로 시작한 파트타임 회사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나 봐.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상대는 40대 후반의 돌싱인 영업팀 과장이라고 했다. 아버님과의 이혼으로 웃음을 잃었던 엄마가 다시 누군가에게 설렘을 느낀다는 사실에 미나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자기가 좀 도와줘, 응? 엄마가 다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아내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나와 장모님의 조금은 특별한 개인 트레이닝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과 맨몸 운동으로 시작했다. 장모님은 놀라울 정도로 성실한 학생이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전문가용 요가 매트와 예쁜 운동복을 주문했고 일주일 후에는 무게별 아령 세트까지 거실 한쪽에 자리 잡았다. 어머, 이렇게 온몸이 쑤시는 건 정말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 운동 후 소파에 기대 앉아 땀을 식히며 장모님은 소녀처럼 웃었다. 상기된 두 뺨과 가쁜 숨소리가 그녀에게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이혼 후 처음 보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미소였다. 나는 그 미소를 지켜주고 싶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어쩌면 이 관계의 시작은 무너진 그녀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싶다는 순수한 연민과 아내에 대한 사랑, 그것이었을 것이다. 장모님과의 운동은 금세 우리 사이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점심시간이면 을에 그녀의 집으로 가 함께 식사를 하고 소화시킬 겸 30분에서 1시간가량 함께 땀을 흘렸다. 장모님은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었다. 식단 조절까지 병행하며 그녀의 몸은 눈에 띄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지훈 씨, 여기 등 근육 좀 봐. 나도 이런 게 있었네? 어느 날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등을 만져보며 아이처럼 신기해했다. 헐렁했던 블라우스는 몸에 적당히 붙는 니트로 바뀌었고 어두웠던 옷차림은 파스텔 톤의 화사한 색으로 채워졌다. 운동은 단순히 그녀의 몸뿐만 아니라 표정과 분위기까지 바꾸고 있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장모님은 더 큰 결심을 했다. 나 지훈 씨 다니는 헬스장에 등록할까봐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졌어. 그녀가 낯선 사람들로 가득한 공간에 스스로 들어가겠다고 결심한 것은 실로 놀라운 변화였다. 이혼의 상처로 외출조차 꺼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람을 얼마나 행동적으로 만드는지 새삼 실감했다. 그렇게 우리는 점심 파트너에서 저녁 운동 파트너가 되었다. 퇴근 후 헬스장에서 만나 각자의 운동을 하고 끝나는 시간이 맞으면 내가 장모님을 집까지 모셔다 드렸다. 어쩌면 아내와 보내는 시간보다 장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을지도 모른다. 처음 헬스장에서 마주친 날 나는 다시 한번 놀랐다. 그녀는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세련된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러닝머신 위를 걷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괜스레 마음이 뿌듯해졌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다. 나는 벤치프레스 존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고 장모님은 퍼스널 트레이너의 지도를 받으며 레그프레스 기구에 누워 있었다. 무심코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무거운 무게를 밀어 올리며 그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있었다. 미간에는 고통스러운 듯 주름이 잡혔고 붉게 상기된 뺨과 가녀린 목선, 쇄골을 따라 땀방울이 보석처럼 맺혀 흘러내렸다. 입술 사이로는 제어되지 않은 가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표정은 뭐랄까, 봐서는 안 될 어떤 은밀한 순간을 엿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황급히 시선을 돌리고 쇠질에 집중하려 애썼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쾅거렸다. 지금까지 헬스장에서 수많은 여성 회원을 봤지만 누군가의 표정을 보고 이런 식의 감상을 떠올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장모님이라는 익숙한 관계의 틀이 그 순간 미세하게 균열되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이후 나는 헬스장에서 자꾸만 그녀를 의식하게 되었다. 내 시야 한 구석에 그녀의 모습이 들어올 때마다 그날 보았던 고통과 환희가 뒤섞인 듯한 묘한 표정이 떠올랐다. 몸에 딱 붙는 옷을 입은 그녀의 달라진 몸매, 운동에 집중할 때의 진지한 눈빛, 기구를 다루는 조심스러운 손길 하나하나가 낯설게 다가왔다. 운동을 마치고 함께 주차장으로 향할 때였다. 땀에 젖은 몸을 식히고 나온 그녀에게서는 은은한 비누 향기가 났다. 어색한 침묵을 깨고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따라 유난히 힘드네. 지훈 씨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여. 저야 뭐 늘 하던 거니까요. 장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실 줄은 몰랐어요. 내 칭찬에 그녀는 수줍게 웃었다. 지훈 씨 덕분이지. 차에 올라 나란히 앉았을 때 좁은 공간에 그녀의 향기가 가득 찼다. 문득 우리가 아내보다 더 많은 비밀과 시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그저 공통의 취미를 가진 친구 같은 관계일까? 나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운전대에 집중했다. 하지만 심장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이 낯선 감정의 정체를 나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장모님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3개월 만에 그녀는 체지방을 7kg이나 감량했고 근육량은 눈에 띄게 늘었다. 단순히 살이 빠진 것이 아니었다. 탄탄하게 잡힌 어깨선과 잘록해진 허리, 건강하게 올라붙은 엉덩이는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 외적인 변화는 내적인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헬스장에서 다른 회원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렸고 특유의 성실하고 예의 바른 성격 덕분에 트레이너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다. 서연 회원님은 정말 의지가 대단하세요. 가르쳐드리는 보람이 있다니까요. 나와 친한 트레이너가 엄지를 치켜쓰며 말할 때마다
나는 마치 내일인 것처럼 어깨가 으쓱해졌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던 그 남자와의 관계는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샐러드로 저녁을 때우며 그녀는 덤덤하게 말했다. 그 사람 다른 지역으로 발령났대. 재택근무라 회사에 잘 안 나가니까 몰랐네. 나는 혹시나 그녀가 상심했을까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의외로 편안한 표정이었다. 포크로 방울토마토를 찍으며 그녀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 좀 아쉽긴 한데 덕분에 이렇게 운동하는 재미를 알게 됐잖아. 지금은 몸을 움직이는 게 더 즐거워. 그걸로 충분해. 그녀의 얼굴에는 이혼 직후의 위태롭고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 그림자가 완전히 걷혀 있었다. 오히려 한층 더 단단하고 성숙해진 여성의 아름다움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문제는 그 후부터였다. 초보 딱지를 뗀 장모님은 점점 더 고난도의 운동에 욕심을 내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내가 사용하는 기구를 쓰고 싶어 했고 내가 그녀의 자세를 봐주는 일이 잦아졌다. 지은 씨, 나 이 기구 써보고 싶은데 좀 가르쳐줘. 그녀가 가리킨 것은 벤치프레스였다. 프레어였다.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나는 매트 위에 누운 그녀의 바로 옆에 서서 바벨을 잡아주어야 했다. 그 위치에서는 그녀의 모든 것이 무방비하게 노출되었다. 집중해야 한다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시선은 어쩔 수 없이 가슴의 골짜기와 가쁘게 오르내리는 복부, 그리고 힘을 줄 때마다 미묘하게 변하는 그녀의 표정을 좇았다. 바벨을 들어 올릴 때 내뱉는 그녀의 작은 신음소리는 헬스장의 소음 속에서 유독 내 귓가에 야릇하게 증폭되어 들렸다. 덕분에 내 운동 리듬은 엉망이 되기 일쑤였다. 그녀를 의식하지 않으려 할수록 온 신경은 더욱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녀가 입은 얇은 운동복 아래로 드러나는 근육의 미세한 떨림, 땀으로 인해 몸에 달라붙은 옷의 질감, 이따금 스치는 그녀의 살결의 온기가 나를 미치게 했다. 이건 아니야. 그녀는 아내의 어머니야. 나는 머릿속으로 경고 신호를 보냈지만 몸은 정직하게 반응했다. 헬스장을 나설 때쯤이면 하반신에 불쾌한 열기가 몰려 좀처럼 식지 않았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다. 운동을 마치고 함께 차에 올라탔다. 지훈 씨,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그날은 아내 미나가 회사 회식으로 늦는 날이었고 자연스럽게 장모님과 저녁을 함께 하기로 되어 있었다. 아, 글쎄요. 나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솔직히 말해 당장 집으로 달려가 차가운 물로 샤워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옆자리에 앉은 장모님은 얇은 후드 집업 하나만 걸친 거의 속옷이나 다름없는 차림이었다. 샤워를 막 마치고 나온 그녀의 채취와 샴푸 향이 좁은 차 안을 가득 메우자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다. 이성의 끈이 아슬아슬하게 당겨지는 느낌이었다. 장모님, 죄송한데 저희 집에 먼저 잠깐 들러도 될까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빨리 씻고 싶어서요. 예? 거짓말이었다. 헬스장에서 이미 샤워를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이대로 그녀와 단둘이 식당에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당연하지. 편하게 해. 집으로 향하는 내내 나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지난 몇 달간 나는 그녀를 여자로 보고 있었다. 헬스장에 처음 등록하던 그날부터, 아니, 어쩌면 운동을 가르쳐 달라며 수줍게 부탁하던 그 순간부터였을지도 모른다. 한번 인정 안 하고 나니 댐이 무너지듯 억눌렀던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짧은 순간조차 영원처럼 느껴졌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머님은 거실에서 잠시만 기다리고 계세요. 저 금방 씻고 나올게요. 나는 짐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욕실로 직행했다.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그 아래 한참을 서 있었다. 하반신에 몰렸던 열기는 식었지만 머릿속을 가득 채운 그녀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았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욕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김지훈, 정신 차려. 상대는 네 장모님이야.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공허하게 들렸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장모님은 주방에 서 있었다. 냉장고를 열어 식재료를 꺼내고 있었다. 아, 멋대로 냉장고 열어서 미안해. 그래도 배고플 것 같아서 뭐라도 간단하게 만들어 보려고. 그녀는 미안한 듯 웃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나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아닙니다. 제가 죄송하죠. 기다리시게 해서. 같이 만들어요. 나란히 서서 요리를 하는 동안 우리는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었다. 회사 이야기, 운동 이야기, 새로 개봉한 영화 이야기. 그러다 그녀가 무심코 말을 꺼냈다. 얼마 전에 길에서 전 남편 만났어. 여전히 그 여자랑 잘 지내는 것 같더라.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바람에 오히려 내가 더 놀랐다. 나는 칼질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신기하게 하나도 밉거나 억울하지 않더라. 오히려 내가 먼저 아는 척했어. 잘 지내냐고? 그녀는 자신이 만든 토마토 파스타 소스를 맛보며 말을 이었다. 그 사람들 나보고 엄청 놀라던데 내가 너무 예뻐져서 그랬나 봐. 다 지훈 씨 덕분이야. 덕분에 지난 과거를 다 날려버릴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옆에서 본 그녀의 얼굴은 말 그대로 후련해 보였다. 환한 조명 아래 자신감으로 빛나는 그 모습은 눈이 부실 정도였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뭐든 보답을 하고 싶어. 그 말에 내 손에 들려있던 칼이 위태롭게 멈췄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평소에 나였다면 에이 무슨 보답이에요 괜찮습니다. 라며 손사래를 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 순간의 나는 평소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낮고 무겁게 깔려 있었다. 어떤 부탁이든 다 들어주실 건가요? 내 눈빛에 담긴 어떤 압박감을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그저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뭐든지 말만 해.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마음속에 감춰두었던 결코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말을 꺼냈다. 그럼 어머님을 만져봐도 될까요? 순간 주방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눈동자가 흔들렸다. 미쳤구나, 김지훈. 이제 모든 게 끝이야. 웃어넘기며 농담이었다고 말해야 할 타이밍을 놓쳤다. 어색한 침묵이 우리를 짓눌렀다. 내가 포기한 듯 입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대답이 흘러나왔다. 아주 조금만이라면. 그 허락이 떨어지자마지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입고 있던 후드 집업의 지퍼를 내리자 안에는 몸에 딱 붙는 운동용 탑이 드러났다.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 곡선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몸이 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탄탄한 복근과 잘록한 허리 라인을 따라 손을 움직였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내 쪽으로 부드럽게 끌어당겼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 그 모습은 헬스장에서 보았던 고통과 환희가 뒤섞인 바로 그 표정과 닮아 있었다. 수 센티미터 앞 뒤니 그녀의 숨결과 향기가 나를 아찔하게 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굳게 닫힌 그녀의 입술에 내 입술을 포겠다. 세상이 멈춘 듯 주방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 둘만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우리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술에 취해 기분 좋게 흥얼거리는 아내, 미나의 목소리였다. 우리는 마치 짝이라도 한 듯 번개처럼 서로에게서 떨어져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황급히 샤워를 한 번 더 했고 장모님은 태연하게 파스타를 접시에 담아냈다. 어머, 엄마 와 있었네? 뭐야, 둘이 저녁 먹고 있었어? 미나는 소파에 가방을 던지며 우리에게 다가왔다. 술기운에 볼이 발그레해진 아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우리는 어색한 미소로 아내를 맞았다. 응, 너 늦는다고 해서 지훈 씨 저녁 챙겨주려고 왔지. 와,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어. 나도 같이 먹을래. 결국 우리의 저녁 식사는 셋이 함께하는 술자리가 되었다. 미나는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떠들었고 나와 장모님은 맞장구를 치며 어색한 분위기를 애써 감추었다. 그러다 장모님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과 후의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이었다. 이것 봐, 미나야. 엄마 4개월 만에 10kg 뺐다. 사진 속 장모님의 변화는 놀라웠다. 미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했다. 우와, 대박. 완전 다른 사람이잖아. 무슨 광고 모델 같아. 엄마. 자신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비교하며 뿌듯해하는 장모님, 그리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아내. 그 사이에서 나는 복잡한 감정으로 술잔만 기울였다. 아내는 술 기운에 자신의 옆구리, 살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아, 나도 운동 시작해볼까? 헬스장 등록할까봐. 엄마랑 같이 다니면 재밌겠다. 그 말에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아내의 말을 막았다. 아니야, 미나야. 넌 지금 그대로가 제일 예뻐. 운동 같은 거 할 필요 없어. 너무 단호한 내 대답에 미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술에 취한 탓인지 금세 다른 화제로 넘어갔다. 장모님과 나만이 공유하는 그 공간에 아내가 들어오는 것은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나만의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아내의 머리 너머로 장모님의 시선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자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곤란하다는 듯 하지만 어딘가 슬퍼 보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 눈빛은 마치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라고 묻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기묘한 균형 위에 서게 되었다. 우리는 여전히 점심을 함께 먹고 저녁이면 헬스장에서 만났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아슬아슬한 긴장감과 은밀한 시선이 우리 사이에 흐르기 시작했다. 아무도 모르는 우리 둘만의 비밀은 평범했던 일상을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 나는 이 위험한 관계의 끝이 어디일지 알 수 없었지만 멈출 수도 없다는 것을 예감했다. 장모님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나는 그 깊고 고요한 눈동자 속에서 나 자신과 똑같은 욕망과 혼란을 발견하곤 했다. 우리는 이미 함께 선을 넘어버린 공범자였다.